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젠 종목 오랜만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최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일봉에서 5월 16일 날 고가로 19.48%까지 올라갔다가 캔들은 석비령 캔들의 모양새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7%, 고가로는 5.48%, 저가로는 2.96%. 그러면 약 8% 정도, 8% 내지 9% 정도 움직였네요. 그리고 캔들 자체도 상승 반격형 캔들 나와가지고, 아니, 상승 인태형 캔들 나왔죠? 아니, 상승 반격형 캔들이구나. 그것도 유성형에 가까운, 네, 상승 반격형 캔들 나와서 좀 긍정적인 모양새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차트 패턴을 좀 볼까요? 차트 패턴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일봉에 여기서 한번 돌리긴 했죠. 이 자리에서. 여기서 볼까? 아직은 돌린 건 아니구나. 차트는 여기죠. 아직은 돌려준 자리는 아니네. 여기서 좀, 그치. 돌린 건 없지. 아직 돌리진 않았구나. 네.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돌린 자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돌려서 줬고, 그리고 차트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리고, 네, 올라왔는데, 아직 전국가를 돌파한 건 아니죠. 그치, 여기서. 돌파하지 못했지.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N자형 파동 빠졌죠. 그동안 계속 좀 근데 그래도 이건 있는 것 같아. 약간 전저가를 높여가는 건 있어요. 여기서 좀 빠졌다가 이 정도고. 그래서 다시 여서 이렇게 올라왔지. 근데 아직은 행보긴 하네. 아직은 행보 모양새. 냉정하게 봐야지.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긴 있는데, 우선은 현재 포지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지. 아직은 행보 자리에. 근데 이게 행보가 좀 길죠? 2023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정도 행보를 하고 있네요. 모멘텀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세가 여기니까 이 자리고, 그리고 올라오려면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치. 아직은 차트는 덜 만들어진 모양새. 근데 하지만 네,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 이 얘기죠. 신라젠 패사백 기술 이전 소식의 급등. 신라젠의 신장암 치료제 패사백을 미국 리제네론에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다. 신라젠과 리제네론이 패사백의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라젠은 패사백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을 진행하다가 2019년 8월에 중단했다. 이후 신장암, 흑색종, 전립선암 등으로 적응증을 넓혀 개발을 재개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이죠. 신라젠 미국의 리제네론과 패사백 협상 중 다음 달 계약 체결할 수도. 신장암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로 자신감, 기술 이전 공동 3상, 적응증 확대 등 협상 중. 신라젠이 신장암 치료제로 개발하는 패사백을 미국의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리제네론과 패사백의 임상 2예상 결과를 공유하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31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아스코나
다음 달 3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행사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제는 기술 이전이나 임상 3상을 포함한 공동개발, 폐암 같이 다른 정규로의 확대 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관계자는 협상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우리로선 독자 임상 3상은 비용 부담이 커 리제네론과 공동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 기술 이전 관련된 소식이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진전되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그래서 최근에 신라젠이 좀 올라오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 학회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술 이전이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아니면 다음 달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그래서 지금이 이제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말 아니면 6월 초, 6월 초순쯤에 학교에서 만나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근데 어차피 또 신라제는 목적이 기술 이전이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신라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신라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다들 알고 계신 하는데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되어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항암 바이러스 기반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패사백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든 백신이야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고 기술 이전 추진 진행 상황. 아까 이야기한 거. 근데 그거 말고라도 이게 있죠. 뭐 SJ 600 시리즈도 있고 발 089 하나도 있고 발 089 하나는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 중에 있고 요거 신라제는 리제네론과 패사백의 임상 2회상 결과를 공유하고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만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행사에서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 방금 이야기해드린 거고. 아스코 학회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전문가분들이 모이는 행사이다. 니제네론이라는 회사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회사로서 좀 이거 상장된 회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좋던데 기업이 약간 이거예요. 티커명은 REGN 리제네론 파마슈티컬.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 주가가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월봉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죠. 끊임없이. 근데 이 회사 진짜 대단하더라. 이 회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저녁 방송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국내 증권 하루에 2종목, 해외 증권 하루에 2종목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리젠네론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인 것 같아. 재무도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지금
네, 신라젠은 미국의 리제네론 파마슈티컬과 협상 중으로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패사백을 리제네론에게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이 뭐 벌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이 가장 핵심의 그 상승 주가의 상승 모멘텀인데요. 이게 진짜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 협상은 신라젠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패사백의 개발과 상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패사백은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제로 신라젠과 리제네론은 패사백과 니브타요 여기 봐보세요. 신라젠의 그 패사백과 리제네론은 패사백과 니브타요, 리제네론의 니브타요예요. 병유요법의 임상 2예상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를 분석해보면 니브타요 단독군보다 신라젠의 패사백과 정맥으로 병용 투여한 임상군에서 월등한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보였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니브타요 이 혼자서 치료하는 것보다 패사백과 병용으로 해가지고 임상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보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월등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이제 니제 네론에서 패사백에 대한 기술 이전을 좀 받아보려고 라이센스 인을 하려고 좀 하는 그게 보입니다. 목적이. 패사백과 니브타이오 병용 투여군은 니브타이오 단독 투여군보다 2배에 육박하는 23.3%의 반응률을 보였으며 전체 생존 기간도 가장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라젠은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와 바이오 USA 행사에서 리제네론과 만날 예정입니다. 객관적 반응률이란 임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전체 환자 대비의 종양 크기 감소 등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임상을 수행했을 때 약물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확인되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약물의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RR이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50%라고 한다면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 절반에서 약물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독 투여보다 리브타요 단독 투여보다는 병용요법에서 월등한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제네론에서 신라젠의 패사백을 기술 이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아까 그 두 가지 학회에서 하는 거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술 이전 관련된 그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확실시 되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뭔지 아시겠죠? 기술 이전 모멘텀. 그리고 지금 차트도 아직까지는 돌린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여. 차트는 아직까지 이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매집 구간이라고 본다면 뭐 시세 구간이 나오겠죠. 시세 구간이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한다면 갑자기 튀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것은 그냥 기술적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 관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모멘텀이죠. 실제적으로 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라든지. 그래서 뭐 신라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차트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전저가를 좀 높여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수급을 좀 볼까요? 이건 차트고 수급을 봅시다. 수급이 좀 들어왔는지. 끼치요.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온다. 끼치.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샀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샀고. 근데 이게 개인들도 샀네? 잠깐만. 개인들은
개인들도 사긴 샀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약간 좀 더 산 건 있긴 있다. 봅시다. 여기서 들어왔죠. 2022년 11월 9일. 근데 이게 한 저거밖에 안 나와서 1년치밖에 안 나오지 데이터가. 하여튼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개인들도 꾸준히 샀네. 근데 이 공매도가 있나? 대차가 있는 걸 봤을 땐 공매도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네. 잠시만요. 우선은 요 회사의 그 재무는 좋지는 않겠죠? 원래 그 통상적으로 바이오 쪽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 볼 수 있는 것은 부채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다행이긴 하죠. 네, 부채 비율은 높지 않고. 재무 쪽은 뭐 수익은 없고 뭐 수익은 없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모멘텀만이라도 터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한 줄기 빛이죠, 빛. 어, 수익으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터지면 크게 반응을 줄 겁니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한번 볼까요? 예, 그래도 재무에서 하나 봐야지. PBR은 당연히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재무는 왜 보냐 그러실 분들도 계시긴 한데 재무는 당연히 봐야지. 그러시. 아무리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은 최소한 기본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자본잉여금은 4,300 정도 있죠. 이 잉여금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보게 되면 결손금이 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상태예요. 재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거 아시죠? 너무 위험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썩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러니까 재무 쪽은 0, 그렇죠? 그래도 뭐 빚은 안 지고 있다는 게 그나마 괜찮은 거긴 하지. 지분 쪽 봅시다. 예. 지분 현황 보게 되면은 그래도 매수 들어왔네요. 매도 없죠. 지분 현황은 긍정적. 최대 주주는 M2M 18.23% 갖고 있고. 네, 최근에 김재경이라는 분께서 근데 주주니까 4천만 원, 5,800만 원, 약 1억 원 정도 매수했네요. 최근에 매수했죠. 뭐 긍정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지분 매수를 좀 했겠지. 그럼 이런 건 긍정적이죠. 지분 매수도 있고. 공매도 쪽 살짝 볼까요? 예의상. 지금 110만 주. 공매도 쪽은 그냥 별거 없다. 공매도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크게 줄어든 건 아니네. 그냥 현재 110만 주 있으니까 뭐 쇼키즈라고 하나요? 쇼 커버링.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뭐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줄어든 건 있긴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120만 주에서 110만 주로 약간 줄어든 건 있다. 분기 보고서 재무는 당연히 안 좋겠죠. 버는 게 없다 보니까 벌이가 네, 재무는 볼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모멘텀은 정해져 있어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지금 리제네론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신라젠의 패사백에 대해서 라이센스 인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왜 리제네론이 신라젠의 패사백을 라이센스를 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회사에게 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냥 재미삼아 라이센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목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단독 요법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네, 병역 요법으로 진행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리젠 네론에서는 신라젠의 패스백을 라이센스 인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정도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요게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 바이오 USA 행사도 6월 초에 행사가 있죠. 요때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멘텀은 네, 존재하고요. 차트도 이거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예, 특별하게 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외국인의 물량이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요것도 봅시다. 거래 대금이 얼마 움직이지? 30억 정도 움직이지. 그리고 210억 정도 움직이고 200석이지. 아직까지 뭐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지. 근데 이제 재료가 터지게 되면은 크게 움직이겠죠. 크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기술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드린다면은 요게 매집봉 역할을 해요. 5월 16일자 캔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게. 왜냐면 지금 이게 빠진 게 석배런 캔들 나왔잖아요. 근데 석배런 캔들 나왔는데 그 다음 캔들이 뭐가 나왔죠? 예, 상승 반격형 캔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갭을 메꾸지 않았죠. 그러니까 계속 유성형의 모양새, 그러니까 돌파 갭의 모양새를 유지하죠. 그리고 이미 한번 네, 매집봉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요 갭만 메꾸지 않는다면 네, 계속적 행보하면서 차트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뭐 이제 그 모멘텀에 대한 결과는 네,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라젠이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있겠죠. 기간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2, 3주 정도? 예, 빠르면 한 주고. 근데 그래도 넉넉 잡아 한 2, 3주 정도? 2, 3주 정도의 그 조정이 좀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에서 만나서 학기에서 만나서 뭐 일정 조율을 했다. 그리고 어떤 가시적인 그게 있다. 라고 한다면 라이센스 이인을 체결했다.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 기술 이전이 됐다. 그러면 뭐 그냥 날아가는 거지 뭐. 우선 기본은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제는 그 재료만 터진다면 네, 주가가 갑작스럽게 뿅 날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맞아요. 날아가면 꽤 날아가긴 하겠죠. 우선은 날아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여기까지 날아가겠다. 여기가 지금 요게 매집이라고 본다면은 매집 구간을 뚫어버리겠지. 뚫어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좀 있긴 하겠다. 그치, 여기가 어차피 떨어지게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치요. 여기서 개파하겠지. 많이 올라가면 8,000원? 우선은 아니면 7,500원? 하여튼 이 정도겠죠. 그치. 왜냐면 만약에 시세를 주게 되면은 더 올라가면 뭐 저항대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올라갔을 때 진짜 많이 올라가면은 우선 여기 걸리긴 하겠다. 그치. 그리고 전고까지 뚫겠죠. 왜냐면 이게 우하향 매집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돌리긴 했다. 그치? 여기서 돌리긴 했다. 돌려줬네. 그쵸? 그래서 뚫었네.
예, 하락 추세에서 뚫어졌죠. 예, 돌려줬네. 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왜 안 돌렸다고 했지? 돌렸네. 예, 지금 돌리면서 차트 만드네, 그치? 그래서 날라가면은 이 정도. 한 100% 정도 날라가긴 하겠다. 그치? 약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날라가면 지금 9,000원대까지도 좀 날라갈 수 있고. 그치? 뭐 상한가 좀 때려주고서.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개파락한 부분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갭매크로 좀 올라가긴 하겠죠, 여기가. 근데 여기까지 과연 올라갈까? 8,000원? 8,000원? 그래, 올라가긴 하겠다, 대략. 일단 요런 부분이 있죠. 요건 이제 기술적 관점.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 네, 갭을 매꾸러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갭을 매꾸러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저런 거죠. 그게 왜 갭을 매꾸러 올라가냐면은 야, 근데 내 신라젠 같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잠깐만, 신라젠 요 정도만 이야기하죠. 너무 자세히 제가 무슨 신라젠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간 네, 지금 뭐 좋은 소식 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뭐 지금 신라젠 강의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녹화 뜨는데 거의 30분 가까이 떠들어드렸는데. 네,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한다. 하여튼간 좋은 네,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신라젠 쪽은 이게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게 계속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니까. 그치.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근데 이거 분석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근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거고. 그치. 아까 1차 저항 때 여기 우선 올라가는 거 기본이죠. 갭 매크로 가는 거는. 보통 갭이란 게 이제 악재가 터졌을 때 갭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갭을 메꾸러 가긴 해요. 그 악재가 희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만 좀 이야기할게요. 너무 녹화를 오랫동안 떴어. 30분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네, 멤버십 가입 한번 눌러주시고 네, 일로도 와주세요. 돈 버는 가치 투자로도 등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